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시나리오 기법 중 미래의 불확실성을 체계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살펴볼 텐데요. 특히 이 시간에는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에서 다루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에서 다루는 불확실성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지금 보시는 기사 내용처럼 기업 차원에서 보면 불확실성은 악재가 될 수 있고 때로는 공포로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에서 이러한 불확실성을 악재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종합경제주간지인 매경 이코노미에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한다. 불확실성은 확실한 악재보다 나쁘다. 악재가 나오면 시장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한다. 또 악재의 추이를 감안해 바닥을 찍고 올라설 타이밍을 잡는다. 그러나 어디로 튈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하면 대안 마련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이죠. 다시 말해 악재가 나오면 시장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고 또 악재의 추이를 감안해 바닥을 찍고 올라설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지만 어디로 튈지 방향조차 가늠하지 못하면 대안 마련도 부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겠죠.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미래가 지닌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있습니다.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에서 불확실성을 다루는 방법을 살펴보면 미래 불확실성에 따라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감안해서 예상되는 미래 상황을 시나리오로 도출하고 이러한 시나리오가 현실화된다는 전제 하에 그러한 상황에서의 이슈는 무엇이고 또 기회와 위협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미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이러한 가능성 있는 미래에 대비하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이해하려면 불확실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앞에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이번에는 불확실성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첫 번째 생각은 확률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동인의 발생 가능성이 확률 분포를 갖는다는 가정하에 불확실성이 높다는 것은 발생 가능성이 중간, 즉 50%로 반반의 가능성을 지님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벤트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매우 높은 것은 그러한 이벤트가 발생하지 않거나 혹은 발생하는 것이 확실시돼서 불확실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일반적으로 불확실성은 정규 분포를 따르지는 않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두 번째 생각은 어떤 동인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파급력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에서 모든 동인을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동인의 발생 가능성과 발생 시 파급력을 토대로 고려할 동인을 선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파급력이 낮은 동인은 발생 가능성에 상관없이 배제하고 파급력이 높은 동인만 고려하게 되는 것이죠. 파급력이 높으면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동인은 특정 시나리오에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시나리오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동인이 됩니다. 반면 파급력이 높으면서 발생 가능성이 매우 낮은 동인은 와일드카드가 되는 것이죠. 와일드카드란 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으나 발생 시 파급력이 매우 높은 것으로 간주돼서 별도로 고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에서 고려하는 부분은 파급력은 높으면서 발생 가능성 측면에서 중간 영역, 즉 발생할 수도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영역에 있는 동인들입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세 번째 생각은 잔여 불확실성입니다. 잔여 불확실성은 최상의 분석이 이루어진 뒤에도 여전히 남게 되는 불확실성을 의미하는데요. 잔여 불확실성의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확한 미래입니다. 미래에 관한 명확한 하나의 견해만 제기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간단한 예로 내일도 태양은 떠오른다입니다. 비록 구름에 가릴지라도 말이죠. 두 번째는 선택적 미래입니다. 미래를 몇 개의 대안으로 구분하고 미래가 그중 한 개로 정해지는 경우인데요. 예로 선거를 들 수 있습니다. 다음 선거에서 A당이나 B당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처럼 후보자가 여러 명일 경우 누가 당선될지는 모르지만 그중 누군가는 당선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범위의 미래입니다. 이는 미래 모습이 범위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로는 증시를 들 수 있습니다. 한 달 뒤 주가 지수를 예측한다면 얼마에서 얼마 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가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측 불가능한 미래입니다. 가능한 미래 결과들의 범위도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에 해당됩니다. 불확실성에 대한 네 번째 생각은 시간 범위의 의존성입니다. 저출산, 인구 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는 통상적으로 불확실성이 낮아서 확실시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장기적인 추세 예측을 한 사례는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증시 변화는 통상적으로 불확실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불확실성이 매우 낮다고 보는 인구 구조의 변화 또한 시간 범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불확실성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시간 범위에 따른 불확실성 정도의 변화는 지난 몇십 년간 출산 정책의 변화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1960년대 이후 출산 정책으로 10년마다 큰 변화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인구 구조의 변화도 단기적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낮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불확실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정확한 예측과 이에 기반한 정책 수립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불확실성도 시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단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낮다고 판단돼도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에서 시간 설정이 중요한 이유는 시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고려되는 동인의 불확실성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에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측 혹은 계획 수립 기간을 명시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때 참여자 간 합의와 동의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이제 동인들이 도출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시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도출된 동인들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파급력들도 달라질 수 있고요. 이는 결국 시나리오 후보군을 도출하고 최종적인 시나리오를 선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칩니다. 결론적으로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 시 시간 설정은 시나리오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초기에 시나리오 플래닝 과정에 적용되는 타임 프레임, 즉 시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진행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시나리오 플래닝 기법에서 불확실성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